법정관리 데드라인을 코앞에 두고 한국GM 노사가 막판 협상을 이뤄냈습니다. 오늘 오전 5시부터 진행된 이번 협상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면서 난항을 겪었는데요. 노사는 마감 시한을 1시간도 남겨두지 않은 4시 20분쯤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정세미 기자와 나눠보도록 합니다. 네, 정 기자, 이 한국GM 노사가 막판 합의를 이뤘습니다. 장장 12시간에 걸친 이 마라톤 협상이 이어졌는데 오늘 하루 전개 상황을 좀 전해주시죠. 네요. 한국GM 노사가 오늘 오후 4시 20분쯤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오후 5시가 정부가 제시한 마지막 데드라인이었는데요. 데드라인인 5시를 40분 정도 남겨두고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낸 겁니다. 오늘 협상은 3차례나 중단되며 더딘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처음으로 중단된 건 오전 5시 30분이었는데요. 고용 문제와 신차 배정 등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겁니다. 이후 오전 8시 40분에 재개해 군산 공장 문제 등 큰 틀에서 합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오부터 1시 35분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복리후생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또다시 교섭을 중단했습니다. 이번 협의는 오늘까지 총 2차례나 마감 시한을 넘겨 이뤄진 겁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이후 한국GM 회생을 위해 산업은행의 지원 및 신차 생산 배정의 밑바탕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합의가 쉽지는 않았었잖아요.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좀 살펴보죠. 네, 노사가 평행선을 그린 쟁점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가장 먼저 군산공장 잔여 인력 680명의 고용 문제입니다. 오늘 논의 끝에 고용 보장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측은 해고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 추가 희망퇴직과 전환 배치의 방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희망퇴직 이후 남는 인원에 대해선 희망퇴직 종료 시점에 노사가 별도로 합의하는 방안이 담겼는데요. 부평공장 신차 배정 문제도 난항을 겪었습니다. 노조는 부평 2공장에 신차 배정을 확답해달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부평공장은 신차 SUV를 배정하고 부평 2공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게 됩니다. 이후 위원회에서 중형 세단 말리부를 대체할 모델의 물량 확보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까지 진통을 이뤘었던 쟁점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던 건 복리후생비 삭감 문제였습니다. 사측은 노조에 1,000억 규모의 복리후생 비용 절감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한국GM은 이달에만 차입금을 빼고도 약 1조 원의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합의 결과 법정 휴가와 상여금 지급 방법 등 일부 복리후생 항목들에 대한 단체 협약은 이후에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무직 승진 여부 등에 대해선 별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큰 틀에서는 합의가 좀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의 수순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오늘 잠정 합의로 한국GM 근로자와 협력업체 종사자 등 약 15만 명이 실업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남은 사항은 노조 조합원 투표인데요.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는 오는 25일과 26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GM의 자구안이 최종 타결되면 정부는 경영 정상화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3가지 원칙은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그리고 장기적 경영 정상화 방안 마련인데요. 이후 한국GM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지원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제조업 전반에서 위기 극복 능력을 다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GM이 법정 관리를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남아있는 해결돼야 될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 이를 극복하는 과정, 어떤 노사 간에 어떤 부분을 서로가 양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정부까지도 어떤 서로가 취해야 될 태도와 서로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상황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정세미 기자였습니다.